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안녕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인연이 있어 만나는 것이고요. 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4월 21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송 최수안 까치밭 서종택 외롭고 슬플 때면 감나무 아래 기대 앉아서 저문 햇빛 수천 그루 노을이 되어서 아득하게 떠가는 것 흐르는 노을 그냥 보내기 정말 싫어서 두 손을 꼭 잡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달빛 속에 잠들어가고 달빛 또한 세상 속에 잠들어갈 때 나는 감나무 꽃 까치밭 몇 개 하늘까지로 올라간 까치밭 몇 개로 지난 한 해를 사무치도록 아름답게 간직했어요. 네, 아주 내용이 아주 감성스럽습니다. 그지? 해칠 때게 길에 기대 앉아서 보고. 까치밥이란 게 우리는 왜 옛날에 그 뭐라고 까치밥을 그랬지? 저 나머지 왜 감을 따지도 않고 저러나 했더니 그게 까치밥이야. 맞아. 아, 네, 수환 선생님 한 주간에도 변함없이 잘 계셨어요? 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무표정해지기 쉬우니 항상 우리들은 얼굴에 웃음을 달고 살면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별 감흥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면은 무표정하게 되는 거죠. 네. 좋은 것도 없고 그냥 그래 하여튼 좀 그래요. 나도 요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요 소문답처럼 감행조라는 말을 자주 받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조심하자는 뜻입니다. 아유. 감행조. 아유, 네, 좋은 말입니다, 아주. 네. 그럼 엄정행이 부르는 기다리는 마음. 일출 봉화 뜨거운 날 불러주오 일출 봉화 날 뜨거운 날
동덕사에 종 울리면 날 불러주오 저 바다에 바람 불면 날 불러주오 기다려다 님 오지 않고 파도 소리 물새 소리에 눈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꽉 차 있는 시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아름다운 문장이 있고 또 감나무와 노을이 있다. 하늘이 눈인 달도 있다. 화자도 글썽이는 눈을 뜨고 있다. 이렇게 많은데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소리다. 그러니까 대화가 없다. 소리 없는 세상이지만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다. 때로는 말이 되지도 않는다. 언어는 입에서 귀로 흐르지만 소리 없는 언어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른다. 이 시에는 소리는 없는데 비음성적 언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언어가 거듭하다. 이제 시가 꽉 찼다고 노을과 대화하며 달빛과 감흥한다. 이제 시가 꽉 찼다고 느껴진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대화가 들어있다. 노을, 감나무와 하늘과 까치밥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 오래 잊고 살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 산 선생님 이렇게 참 그 내용이 감성스럽게 이해를 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니까 참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그럼 조영남의 내 고향 충청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일사후퇴 때 비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두매나 산고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 충청도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넌과 밭 사이 작은 초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어머니는 밭에 나가고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나와 내 동생 논길을 따라 메뚜기 잡이 하루가 갔죠.
동구 밖에 기차 정거장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었죠.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논과 밭 사이 작은 초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의 이유. 노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켜제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방송은 관악 라디오 FM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됩니다. 자, 그럼 백세 건강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해볼까요? 우리 몸의 유전자는 세포 내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랍니다. 세포 내의 사정과 상관없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니까 항상 마음과 몸과 정신이 건전하게 잘 넘어가면 몸도 건강하고 생활 자체가 건전하게 잘 넘어갈 것 같으네요. 네, 선생님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시골에 그정 살 때도 그 뭔가 가정적으로 정서가 정말 잘 정리된 집에서 자란 애들은 씩씩하고 아주 뭐든지 자신 있게 나서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키운 아이들 정서를 잘 우리가 부드럽게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럼 윤형주의 두 개의 작은 별 들으시면서 또 마음 공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창가에 피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지난 겨울 눈 내리던 창가에 앉아서 단둘이 나눈 영원한 약속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이 슬 내릴 때까지. 라라라라 네, 노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또 우리 마음 공부를 하나 해볼까요? 몸은 음식으로 힘을 얻지만 마음은 생각으로 힘을 얻습니다. 좋은 생각과 바른 생각은 마음의 힘이 되는 영양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의 영양분만 따지지 말고 이 내용에 또 영양분으로 우리 힘을 얻고 살아야 또 되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뭐 정신이 편안하고 그게 또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남보기에도 아주 뭐 건전하게 보이고 항상 건전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겠어요. 네. 그런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하고만 살면은 이 정신이 시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병이 그 엄지로 못한다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으면은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유기자님 이야기 찾아 삼천리로 가보겠습니다. 노래는 성류의 계절 정은숙이가 부릅니다. 밤이 지나고 햇살이 부실 때 빨간 하라리 석류는 웃는데 차가운 별 아래 웃음이 지면서 메마른 가지에 석류 한 송이 가을은 외로운 석류의 계절. 그늘 지나고 햇살이 부실 때 빨간 하라리 석류는 웃는데 바람이 차면서 낙엽이 지면서 메마른 가지에 석류 한 송이 가을은 외로운 석류의 계절.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이 기자님? 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요, 우리들의 그 식생활에 아주 중요한 소식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그 돈인 선생님, 그 식품류라든지 음료수를 살 때 유통기한 써 있는 거 보셨죠? 근데 예. 어떤 때는 그걸 살펴보는데 어떤 때는 그냥 사와요.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유통기한이 거의 다가온 식품료 같은 거는 반값에 그냥 한 50% 싸게 해서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래요? 백화점에 가면 저녁 때 가면은 그렇죠. 네. 예. 그때 그렇구나. 가만히 그걸 보면은 네. 싼 이유가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거의 다 지나간 것들, 예. 가까이 오는 것들을 많이 싸게 파는데 보통 그걸 많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많이 있거든요. 예. 아니까 그렇게 그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것과 관련된 소식을 갖고 왔는데 38년 만에 교체되는 정책인데요. 유통기한에 맞춰서 그동안 음식들을 많이들 그 섭취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2, 3일을 넘어도 못 먹을 때가 가끔은 있지만요. 예.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에 맞춰서 음식을 하고 먹죠. 그렇죠. 그 일본적으로 아마 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유통기한이 사실 1985년도 제정이 됐거든요. 말하자면 유통기한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 도입됐다는 이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식물이 버려지고 또 낭비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음식물 쓰레기가 훨씬 줄어드는 게 분명하죠. 아무래도 유통기한보다는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이죠. 네. 소비 기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람들의 생각이요. 궁금하실 텐데요. 소비 기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식품 판매업자가 자사 고객 1,0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응답자의 80%가 소비 기한 표시가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응답자들이 그 답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식품 폐기를 줄일 수 있어서 좋다. 51%가 되고, 날짜가 지나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4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소비 기한 표시제가 앞으로도 쭉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죠. 그런데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쓰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그 생산자라든지 소비자의 불편,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재고라든지 포장 교체 환경 등을 고려해서 올해는 계도 기간으로 그래도 1년 잡아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38년 동안 이어져 온 유통기한 제도를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85년도에 제정된 제도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가 좀 늦었어요.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품질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으로 보통들 인식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은 철두철미해요. 그래, 우리 집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 뭐 집사람이 나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지나도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먹어도 괜찮거든. 근데 우리 애들, 우리 손자들이 너무 안 우리 됐어. 애들 오면은 조금 지났다든지 잠깐만 그냥 안 먹어. 안 먹어요. 우유, 버려요. 특히 우유 같은 건 말이죠. 아주 철저해. 아이고 그래서 골치 아파. 야, 이거 못 먹어요. 아니 자기 안 먹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못 먹게 그냥 갖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버려둬라. 할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알아 정말. 아이고. 품질 안전 한계 기간에 60에서 70% 시점에서 설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 기한은 80%에서 90% 시점에서 설정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정확한 유통 소비 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 항습의 조건에서 미생물학적인 것, 물리학적인 이 전문적인 그 말하자면 그 사람이 먹는 거니까 굉장히 세밀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을 거쳐서 설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철저합니다 아주.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예. 며칠 정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그 한 20% 정도 늘어나는 거로 보는데요.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 기한 참고값을 보니까요. 두부의 경우 17일에서 23일로 늘어나. 그다음에 햄 소세지 있지 않습니까? 이건 38일에서 57일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발효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18일에서 보통 32일 이렇게 유통 기한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거 아마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 폐기량이 세계에서 몇째 갑니다. 연간 548만 톤 엄청난 거죠. 처리 비용이 1조 960억 원. 와 음식물만 하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게 지금 버려지는 거 쓰레기로. 그래, 아이고. 식품 안전 정보원에 따르면 소비 기한으로 말하자면 변경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가정이라든지 가공식품 폐기 감소로 연간 8,860억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에서도 소비 기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본 가보셨어요? 일본. 가보긴 예, 가본데 근데- 그런 거는 안 봤죠. 이런 거 네. 체크를 못했죠. 네네. 그래요. 이미 해외에서는요 소비 기한을 주로 사용하는 점도 이번 도입에 많은 참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호주 여기에서는 이 소비 기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환 선생님 미국에서 혹시 이런 걸 그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정신 없었죠? 일본이고 미국이고 젊은 애들이 요새 많이 가 있잖아요. 예. 걔들이 그걸 배워와갖고 우리나라에 와갖고도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그걸 하더라고. 그래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됐어. 하여간 어쨌든 이 80년대에 사실 모든 게 다 그때 바뀌었는데 우리나라가 뒤늦게 38년 만에 지금 이게 또 따라가게 되는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유통기한의 정의를 삭제했고 또 그 대신에 소비기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만나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어떤 곡을 가져오셨나요? 예. 이선희라는 가수가 부른 아주 멋들어진 노래가 있죠. 나 항상 그대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노래 나 항상 그대를 들으셨죠? 두 번째 소식이 들어가기 전에요. 요즘 그 산이면 산, 전국이 진달래꽃, 뭐 철쭉 아주 만발해서 기분 좋던데요. 이 시 한번 읽지 않고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뭐 짐작가시죠? 김소월의 진달래꽃.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기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부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치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이 되었는데요. 요즘 기온이 뭐 변덕스럽더라고요. 꽃샘 추위에다가 또 갑자기 온도가 올라오고 이렇게 오르내리는데요. 인파가 많은 곳에서는 벌써 에어컨을 작동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더운 날씨에 필수가 된 이 에어컨. 사실 실생활에 좋은 점도 많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부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것이 있는지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 오히려 일찍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 네, 정말 더울 때가 아니면 에어컨을 잘 안 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거든요. 또 틀더라도 바람을 직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찬 바람을 사실 직접 쐬면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죠.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감기 같은 게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에어컨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요. 예, 급하죠. 예. 빌딩 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네. 이 사실 옛날에 뭐 건물들이 이렇게 뭐 빌딩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뭐 이런 걸 몰랐는데 지금 빌딩들이 뭐 아파트서부터 전부 그 빌딩 아닙니까? 그래서 네. 빌딩 증후군이라는 얘기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건물에서 에어컨이 켜진 채 일을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두통이라든지 마른 기침, 어지럼증, 메스꺼움, 뭐 집중력이 저하한다든지 피로 이런 것을 동반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빌딩 증후군 위험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증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지 않고 에어컨을 트는 빌딩의 모습에서 유래된 말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맞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우리 몸과 영향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피부와 눈이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집에 습도가 높을 때 에어컨들을 보통 틀거든요. 예. 에어컨이 습기를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눈과 피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이것이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히터를 틀 때 더 잘 느껴지리라 하지만 그렇죠. 에어컨을 틀어도 습도가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예. 제습기도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 이 숨쉬는 기도 이걸 자극하는 거예요. 뭐 습도도 없어지고 뭐 또 춥기도 하고 온도 차이가 에어컨이 설치된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연 환기되는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이런 비강 자극이라든지 그러니까 호흡기 곤란 뭐 이런
호흡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의사들도 있고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네, 환기도 환기지만요. 예. 필터를 꼭 청소하고 에어컨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쓰고 나면 다음 여름까지 반년을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어디 돈인 선생님 집에 에어컨 있죠? 네. 그 뭐 매년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낮에는 많이 안 트니까 몰라서 그냥 있었는데. 아이 요- 보통 그 저 계절이 매년 바뀌면은- 이렇게 청소하기라 네. 어렵죠. 네네. 그러니까 매년 청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요. 관리되지 않은 더러운 공기의 질은요. 이런 두통 유발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하라는데 나도 그 뭐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몸에 그렇게 해롭다는 거죠. 하여간 관리가 되지 않은 실내 환경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약 10%가 한 달에 2일에서 3일 또 매일 두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8%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너무 더울 때 에어컨을 살짝 틀어놓고 자는 것은 뭐 도움이 되기도 하죠. 도움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런데 키워놓다 보면 초창기는 더워서 켰거든요. 나중에 그 보다 보면 이게 온도가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걸 잠들고 나면 모르거든요. 그러면 몸이 얼어. 그렇게 하면 노인들 경우엔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노인들은 아까워서 빨리 꺼버리지 뭐 몸이 얼도록 그리고 되겠어요. 이 저 자동적으로 1시간 후에 꺼지는 거 이 작동을 해놔야 되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큰일 되는 나요. 거예요. 예. 애들은 이불을 꼭 그냥 뒤집어 썩어도 안 끄고 자요.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만약에 이제 힘이 있고 여러 가지 저 체력적으로 이걸 견디는데 노인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옛날에 그 에어컨이 없던 시절, 만약에 귀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에어컨이 따르면 이 부러워가지고 말이죠. 그럼요. 그때는 뭐 귀했죠. 그렇죠. 에어컨, 냉장고 이거 있는 집이 상당히 부러워해 있다고요. 그렇죠. 예. 인감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 놓고 많이 갖다 쓰지도 못한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생활 이- 수준이 그랬던 거죠. 예, 80년대 이후 예. 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럼. 지금 완전히 생활에 예. 필수품이 돼 있는데, 그래요. 전문가들은요, 그 수면 시 침실의 온도가 약 16도에서 19도 사이가 제일 안정적이고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더운 여름 에어컨은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침실 온도라든지 그 사용 기간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이걸 운영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최소한 최돈인 유한권 PD의 강민군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나도 사랑하네
그 누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숨정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으라 갈대의 숨정